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놈입니다. 10월 12일 국내 농구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놈의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0-2021 시즌 KBL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 SK와 서울 삼성과의 경기입니다. 서울 SK는 이번 시즌 1승 1패를 기록 중이고 직전 경기에서는 전자랜드의 외곽 폭격에 정신을 못 차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였고 그 중 하나가 닉 미네라스였습니다. 조금은 감정적인 플레이로 이지 찬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SK 입장에서는 원희가 아니면 공격이 안 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차전에 활약을 보여주었던 식스맨 김건우가 부진했고 벤치 전력이 고평가받고 있던 SK가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분명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력한 득점 루트가 김선영과 원희로 좁혀지다 보니 그 둘이 벤치에 앉아있을 때 SK의 점수가 묶여버릴 수 있는 것이 약점인 것 같습니다. 최준용과 김민수도 이와 같이 활약해주면서 SK가 더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야지 SK가 직전 경기처럼 외곽 폭격을 당하지 않고 성급한 공격으로 기회를 날리지 않고 경기를 내어주는 모습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서울 삼성의 경우 이번 시즌 0승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한 지표는 개막전에 시도한 3점 슛이 30개에 도달하며 그중 50%인 15개를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토요일에는 25개의 시도 중 20%인 5개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외곽 시도 자체가 많아지고 그 성공률도 충분히 좋게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이제아 힉스의 공수 전반적인 활약에서 득점 상황과 리바운드 상황에서 삼성의 빠른 플레이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기반이 되었기에 우승 후보 KGC와도 4쿼터에는 분명 아쉬웠지만 경기 초중반 팽팽한 승부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은 상대의 빌드업 과정에서 스틸 시도가 많은 팀 중 한 팀으로 그 부분에서 나오는 파울 관리만 잘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연고지를 둔 두 팀 SK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서울 SK는 이번 시즌 식스맨 활약의 기대와 함께 우승 후보로 불릴 만큼 전력을 구축했다고 했지만 팀 내에서 김선영과 원희의 활약을 제외하고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막전의 승리도 압도적인 리드를 그대로 따라잡히며 경기 중후반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이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랜드와의 팽팽한 경기 속에서 3, 4쿼터 공격 루트도 완전히 꼬여버리고 페인트존 진입이 힘들어지자 시도했던 외곽이 해결이 안되고 최준영의 골밑 공격도 저조한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전자랜드의 외곽 폭격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서울 삼성도 시즌 시작이 결과가 좋진 않습니다. 정말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4쿼터에 발목이 잡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제아 힉스가 나와있는 동안에는 리바운드부터 미들, 외곽, 공격까지 다양한 전술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보입니다. 내일 경기의 핵심은 서울 삼성의 3점 성공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막전에서 삼성이 기록한 30개 중 50%의 성공률은 무려 45득점을 3점으로 뽑아낸 경기였으며 2차전에서도 25개나 시도했지만 20%밖에 되지 못했던 부분이 좋은 경기를 이끌어갔지만 3, 4쿼터에 뒤집혀버린 원인 중 하나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용병 투옵션인 삼성의 제시 고반이 내일 미네라스를 상대로 높이의 우위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득점력을 본다면 삼성이 SK를 상대로 크게 끌려가는 경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경기는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K는 김선영과 원희를 필두로 페인트존을 공략하여 확실한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것이라 보여지고 삼성은 공격적인 외곽 공략으로 점수를 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의 외곽 성공률이 높아질수록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번 경기는 삼성의 핸디캡 승리와 다득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길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자 프로농구 신한은행과 하나원큐의 경기입니다. 신한은행은 작년 11승 17패를 기록했으며 작년부터 잦은 부상 이탈로 이경은과 김희슬이 번갈아 가면서 곤욕을 치를 만큼 이번 시즌 국가대표 차출도 없었기에 시즌을 정상적으로 준비하여 몸을 만들었다면 시즌 초반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두 선수입니다. 또한 국가대표 포워드 김단비를 보유한 신한은행이며 김단비의 활약은 분명히 신한은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진에서도 김수현이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미들레인지부터 시작하는 야투 감각도 무시 못하는 만큼 페인트존 안팎에서 활약이 더 기대가 되는 신한은행입니다. 반면 하나원큐는 작년 11승 16패를 기록하며 신한은행과 나란히 순위를 기록한 팀이며 강희슬과 고아라라는 강력한 포워드진을 가지고 있는 하나원큐입니다. 결국 고아라가 얼마나 많이 뛰어주면서 공수에서 활약할 수 있는지가 하나원큐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센터 영입을 통해 전력 부강을 한 하나원큐이기에 신한은행과의 높이 싸움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이 2020 개막전을 치르게 되었고 이번 여자 프로농구가 용병이 없이 진행되는 만큼 국내 선수진들의 야투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이는 시즌입니다. 외국 용병 중심의 경기 운영이 아니다 보니 다양한 방면으로 공격 루트가 짜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가드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한은행의 김희슬이 부상 없이 정상적인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경기 운영에 큰 도움을 시즌 초반에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 기량을 본다면 하나원큐는 리그 전체 팀 가운데 가장 많은 평균 득점을 기록하였고 거기에는 3점 성공률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하나원큐는 고아라, 강희슬이 활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서 강희슬은 리그 전체 3점슛 성공률 1위를 기록할 만큼 그 시도 횟수뿐만 아니라 성공률도 있는 선수입니다. 반면 신한은행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정 선수가 아니라 한채진, 김희슬, 김단비 등 대부분 활약하는 선수들이 모두 3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인 만큼 내일 야투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아직 1라운드를 조금 두고 보면서 용병 없는 리그에서 선수들의 기량과 경기 운영 방식을 많이 지켜봐야 하는 시기이기에 누가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일 경기는 양팀의 작년 야투 성공률과 득점 기대치를 보았을 때 다득점으로의 접근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득점을 추천드립니다. 볼 좀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